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오늘은 썸네일과 영상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제가 새롭게 올해 결정하게 된 영국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라란! 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포장이 되어 있네요. 짠! 제 여권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영국 런던 YMS 비자가 나온 제 여권이었고요. 무슨 생각으로 26살에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워홀을 가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미국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죠.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영상 미국 여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를 클릭해서 여행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있고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소통이 되고 간단한 영어만 사용해도 소통이 되고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로 뿔뿔뿔 나갔다가 뿔뿔뿔 들어오고 그런 되게 편한 여행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기하게도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저 스스로에게 되게 자신감? 뭔가 내가 여기서는 외국인이니까 조금 더 나 스스로에 있어서 되게 좀 뭔가 모를 당당함 같은 거를 느꼈었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뭔가 항상 뭘 하지 않아도 눈치가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밖에서 제가 뭔가를 촬영한다거나 뭔가를 찍으려고 할 때도 뭔가 여기는 다 한국인이고 이게 아무도 주눅 준 적은 없지만 저 혼자 주눅이 들어서 약간 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막 되게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것만이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외국인으로서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내가 외국인이니까 나 외국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뭔가 더 당당하게 뭔가 옷을 입거나 더 당당하고 자유롭고 저 스스로를 좀 더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게 뭔가 제 안에 있던 진짜 나를 또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제가 항상 해외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학교였는데 그걸 보통 3학년 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가야겠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3학년 때 부학생회장을 맡게 되면서 또 1년을 아무 데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또 4학년 때는 국가 졸업작품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4학년 때까지도 하와이를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작품을 하게 되면서 따로 신청을 못하고 도전도 못하게 됐다는 점.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는 나는 언젠가는 꼭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의 오늘의 내가 제일 젊은 나다. 네. 제일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내가 젊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사실 아무도 어리고 젊은 나이다라고 생각을 다들 안 하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들도 이미 나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무서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죽기 전에 무조건 하고 싶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워홀은 뭔가 단순히
영어를 늘리고 여행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정말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도전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후회할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이 저한테 양분이 돼서 저를 되게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후회하기보다는 그거를 더 나한테 어떻게 더 적용하고 이걸 통해서 얻은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을 했다라는 걸 더 중시하는 성격이어서 가서 뭐 인종차별을 받던 뭐 새로 사귄 친구들하고의 뭐 문제나 이런 거를 그런 힘든 일까지도 포함해서 제 삶에 그 모든 경험들이 쌓일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영어권을 나라를 생각을 했는데 영어권 나라가 총 5개 정도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그나마 생각을 했던 거는 캐나다랑 호주랑 영국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지나가듯 영국 가면 그래도 저렴하게 유럽 여행 다녀올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서 유럽 여행 뭐 어딜 가던 되게 어렵잖아요. 엄마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저도 괜히 모르게 영국에 더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제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차라리 영국 영어가 더 알아듣기가 쉽다. 미국 사람들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영어 듣기가 더 편하다라고 친구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국 좋겠는데? 하고 영국을 선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살 도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도시를 고를 때는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게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울이 약간 기회 도시고 뭔가 제일 좋은 인프라의 도시고 제일 일자리나 뭔가 되게 기회가 엄청 많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서울에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원에 살면서 확실히 수원에서의 인간관계보다는 서울에서 인간관계가 조금 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사업적으로나 인맥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영국에 간 이상 런던에서 어떻게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런던으로 도시를 선택을 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영국 워홀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영국 워홀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국 워홀을 결정을 하고 유튜브를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엄청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잉글리시 로드라는 네이버 카페였는데요. 카페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고 거기서 비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뭘 하고 다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하셔서 정리해 주신 글들 보고 순서대로만 따라 하셔도 비자 발급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 저 혼자 정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대략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 잔고증명서를 뽑아야 되잖아요. 잔고증명서가 2,530파운드를 28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환율이 미쳐가지고 1,800원대였다가 1,900원도 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들 좀 여유 있게 넣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셨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온라인 업로드 서류가 잔고증명서, 영문거래내역서, 결핵검사 진단서입니다. 여기서 드는 비용은 결핵검사 진단서로 저는 강남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거기서 결핵검사를 받았고요. 11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 신청은 신청비랑 IHS, 비자 수수료
88,641원과 593,325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비자 결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거기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잔고증명서, 뭐 결액검사, 영문거래 내역서 이런 거를 다 그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면 공짜로 서류를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센터 예약을 하고 비자센터 방문을 하면 여권하고 체크리스트 그리고 그 QR코드가 붙여진 예약 확인증을 들고 가면 되는데요. 약 일주일 만에 메일로 비자가 다 나왔으니까 가져가라 라고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그 전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대한항공 직항 비행기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일리지 35,000점하고 추가로 135,000원만 지불하면 비행기 티켓은 구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탁 수화물이 하나만 돼 있길래 저는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화물 23kg를 하나 더 추가해서 추가 비용 13만 원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를 11일을 임시 숙소를 이제 구했는데요. 이거는 143만 1,131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제가 영국 지금 런던 땅을 밟기도 전에 든 돈이 말이죠. 나라는 548만 9,100 아니지 548만 9,097원이 이미 제가 냈다라는 거죠. 참 영국 워홀 돈 많이 든다. 준비할 때도 돈 많이 들고 가서도 집세나 물가가 엄청 비싸다. 이런 다들 영국 워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 단점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1년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비자가 나오는데 비자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뭐 워홀 실패자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워홀을 실패하는 게 뭐지? 그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저는 그게 그냥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1년을 살게 될지 2년을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는 일단 2년 목표로 1년만이라도 살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가서 6개월도 안 돼서 나 못 살겠다 하면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별로 그 워홀 기간에 대해서 되게 막 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워홀을 준비하고 있고 런던이 날씨가 되게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 많이 오고 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봤는데 저는 딱히 비 온다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아니고 또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참 대단한 게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2년 동안 살려고 비자 받아가지고 간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도.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던 제가 영국 워홀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최대한 많이 잘 열심히 도움이 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날 기준으로 68일이 남았습니다. 68일 후에 이제 영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요즘 그래서 마음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